자, 이번 시간에는 삼포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무슨 포도 이름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중학교의 이 통계 개념은 그대로 고등학교 연결되기 때문에 개념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단어의 뜻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삼포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전체가 얼마나 어떤 값을 향해 모여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어 정리,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면, 삼포도는 자료 전체가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 중심으로 흩어져 있냐, 모여져 있냐는 뜻이니까 그 중심값이 대표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진 정도라고까지 할게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삼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흩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지는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사실은 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이 평균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평균 주변에 모여 있냐,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삼포도는 크게 분산.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 편차도 분산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제 분산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또 표준 편차가 있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 뭔가요? 자, 표준 편차의 정의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걸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분산의 크기가 하도 커지니까 저런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그럼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통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자, 편차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제 편차는 뭐냐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편차의 정확한 정의는 각각의 별량이 있죠. 그 구간에 뭐 수학 점수나 몸무게나 각각의 자기가 가지는 별량이 있죠. 자기가 가지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요거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요게 편차의 정확한 정의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1, 2, 3, 4, 5 5개의 자료값이 있다고 합시다. 요건 지금 별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X라고 할게요. 자, 5가지 별량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5가지 별량 중에 당연히 가운데 게 평균이 될 거예요. 이거를 평균. 보통 M이라는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편차는 뭔가? 자, 편차는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이제 편차의 개념이에요. 그럼 편차를 한번 구해보면 평균이 3이니까 1에서 3을 빼겠죠. 자, 평균이 가지는 편차는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1, 2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차가 만들어지는구나.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부르는구나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특징이 편차는 어차피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걸 다 더해 볼게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당연히 0이 됩니다. 0. 그래서 모든 편차의 합은 0이다. 이건 진리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모조리 다 모아보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편차의 정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분산이 뭔가? 자, 분산은 편차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위에 있는 걸로 먼저 해볼게요. 자, 저렇게 편차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저걸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해서 편차를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편차의 제곱이죠. 편차를 제곱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4, 1, 0, 1, 4죠. 자, 요거를 모조리 다 더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의. 자, 분산이란 뭔가 편차의 제곱을 하죠. 이거를 총합을 구합니다.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해요. 자, 그거를 뭘로 나누는가? 전체 도수의 총합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얼핏 봐도 왜 편차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가? 편차를 왜 제곱을 하는가? 당연하죠. 왜? 모든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이걸 더해서 0이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하는 이유는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4, 1, 0, 1, 4가 되죠. 전체가 몇 명이죠? 5명이죠. 그래서 요건 분산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분산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편차라는 것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고요. 모든 편차의 합은 0이 됩니다.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다. 이게 분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평균 편차는 뭔가?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걸 표준 편차라고 해요. 자, 왜 이렇게 루트를 씌우죠? 분산을 구하다 보면 값이 굉장히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대체해서 쓰는 게 표준 편차는 이런 의미를 갖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어떤 그 기호를 대신해서 쓸 텐데 우리가 이제 평균, 아까 평균을 기호로 쓸 때 어떻게 쓴다고 했죠? 물론 이제 중학교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평균은 EX, expectation 또는 M으로 많이 쓴다고 했죠. 자, 분산은 보통 X값에 대한 분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X는 별량이죠. 측정하고자 하는 별량에 대한 분산은 영어로 VX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걸 시그마라고 부르는데요. 시그마 x라는 보호를 많이 쓰고 시그마 x는 루트 VX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편차, 분산, 표준 편차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통계 용어를 정리하고 대표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포도로 들어와서 분산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그럼 분산은 수학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분산이 크다 작다는 어떤 의미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산, 표준편차, 표준편차랑 분산은 같이 다니겠죠. 분산이 크다 작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분산이 크다 작다. 자, 우리가 평균 주변에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겠죠. 평균 주변과 흩어져 있으면 이제 분산이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두 집단이 있는데 평균이 요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자, 평균 주변에 몰려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평균 주변에 몰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주변에 몰려 있지 않고 흩어져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흩어져 있다와 모아져 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걸 판단해야 될까?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방금 우리 그려봤지만 얘는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얘네들은 양쪽으로 전부 다 흩어져 있죠. 자,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산의 크기를 따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볼게요. 자, 분산은 어떤 게 클까요? 첫 번째 집단이 분산이 크죠. 요거를 A 집단이라고 할게요. A 집단이 B 집단보다 분산이 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이 표준 편차를 따라다니죠. 분산 표준 편차가
분산이 크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 자, 이거에 관한 성질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료들이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 거죠. 자, 분산이 크다는 것은 평균에서 흩어져 있다. 많이 흩어져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자료들이 평균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어떤 뜻인지는 알겠죠, 지금? 분산이 크다. 평균 주변에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다. 분산이 작다. 평균 주변에 몰려있다.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자료 분포가 고르다, 고르지 않다. 요 말이 우리가 통계 워딩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자, 그럼 고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 표준 편차 분산이 작을 때 자료의 분포가 고르다라고 합니다. 그럼 고르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값들이 고르고 안정적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워딩으로 이해를 할게요. 자, 세 번째까지 왔죠, 지금? 자, 그러면 자료의 분포가 고르단 말은 반대가 뭐죠? 자료의 분포가 고르지 않다. 자, 이런 말로 분산의 크기를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값들이 고르고 안정적이란 반대는 값들이 자료값들이겠죠. 변동성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게요. 자, 자료의 분포가 고르다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소리고요. 고르지 않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는 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럼 평균이 자, 어떤 자료의 성격을 대표하는 게 대표값의 성질인데요. 평균이 자료의 대표성을 설명할 수 있냐 없냐의 소리겠죠. 자, 그러면 A 집단 같은 경우는 평균이 별 의미가 없죠. 왜? 오른쪽 왼쪽 값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이 가지는 어떤 수학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우리가 대표값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느냐 이야기죠. 평균이 자료의 성격, 자료의 성격을 대표하는 성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알겠죠? 평균과 별 무관하죠, 지금. 근데 B집단은 평균 주변에 몰려있기 때문에 평균이 이 집단의 성질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평균이 자료의 성격을 뭐 한다?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자료가 그 집단의 성질을 대표해야 대표값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평균과 자료값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평균이 자료값과 비슷하죠. 그래서 평균이 자료값과 비슷한 이런 성질 때문에 이 평균이 자료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분산이 크다 작다를 대변한 이야기인데 각각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걸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